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울리지 않는 휴대폰, 당신의 가치가 작아진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하루 종일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확인하면 스팸 문자 몇 통, 가끔 오는 자녀들의 안부 메시지, 그것뿐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말이죠. 그때는 번거롭고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음이 사라지고 나니 찾아오는 건 평온함이 아니라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불현듯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는 뜻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그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나를 찾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름이 뜸해졌습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욱 확연해집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찾았던 건 내가 가진 직함과 역할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때로 너무나 아프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전화가 줄어든 것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작아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공자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문장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와 답이 들어 있습니다. 챕터 1. 우리가 그토록 인정에 목말랐던 이유. 여러분은 위인지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위인지학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성적표는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했던 이유도 남들이 알아주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체득한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목말랐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 모든 인정과 시선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들은 내가 가진 역할과 위치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후배들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찾았던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는 것을. 더 아픈 건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결국 나는 신기루를 쫓았던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볼 때입니다. 남들의 인정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모습입니다. 챕터 2. 인부지휘부론, 군자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논어의 첫 번째 편, 하기편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공자께서 왜 하기편의 마지막을 이 문장으로 끝맺으셨을까요? 진정한 배움의 끝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부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지는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알아봐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입니다. 불온 마이너스 화내지 않는다. 오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 서운함을 의미합니다. 불온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서운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빈 독은 조그만 돌멩이만 떨어져도 크게 울립니다. 하지만 가득 찬 독은 어지간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남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내 안이 충만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나로서 충분히 귀하고 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자 했지만 당대에 그를 알아준 군주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롱을 받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남의 평가와 무관하게 나 자신을 온전히 알고 인정할 때 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는 불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챕터 3.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것들. 이제 실제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신 분이었죠. 그런데 정년 퇴임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고 석 달이 지나니 거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 화가 났고 서운했고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선생님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제 낙이에요. 박 선생님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그냥 공원에 나와서 스트레칭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선생님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의 박 선생님에게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제 비 와서 못 나오셨죠? 이 평범한 말들이 박 선생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영향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박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아무도 이 책을 읽었다고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자신이 느끼는 기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뭐 하세요? 이제 박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가끔 그림도 그려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이런 걸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어서 못했던 것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하다가 만난 들꽃 한 송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주십시오. 넷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는 예전에 나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 마음의 평온,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들은 지금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귀하다. 처음에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에게 이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이막이 주는 선물입니다. 챕터 4 및 클로징.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음악이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변하며. 혹시 나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봄과 여름의 나무만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잎이 떨어진 겨울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겨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나무의 진짜 모습이 겨울이 되어서야 드러납니다. 나무 몸통의 단단한 결,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의 당당한 자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화려했던 시기는 푸른 잎이 무성했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잎들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잎들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내면의 깊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단단해진 정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움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겨울 나무는 누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체에서 옵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던 그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남의 시선을 걷어내고 남의 목소리를 지우고 오직 나만 남았을 때, 그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그 자체로 귀해. 이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자아입니다. 그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그 목소리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군자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코스모스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스모스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하게 남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당당히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비친 사람을 보십시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단단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깊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애썼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자신을 꼭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자신으로 사는 기쁨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